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네.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기여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법,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민들께서 주신 세금으로 일하는 그런 신분이라 공익을 우선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사실상 제도화시켜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사태의 경우에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LH가 부동산 관련된 이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거기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그런 사례인데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법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단어를 이제 이해충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해 관계자라는 그런 말 등등이 상당히 중립적으로 느껴집니다만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공익과 자신의 그 개인적인 사익이 맞부딪힐 때 이때 이 같은 상황을 일단은 방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법이 있었다면 공직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뭐 투기를 하던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을 좀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지 이 법안에 궁금하고요. 혹시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까지도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이제 가지고 네.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규범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규범이 징벌이나 징계, 제재 규정이 지금 미흡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보다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공무상 획득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형벌을 또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익 추구를 통해서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제정이 된다면 기존의 행동강령상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 어떤 처벌이라던가 부당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규정이 생기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사실 이번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이보다도 더 강력한 내용이 담기기도 하는데 이런 쪽으로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정부안은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이 규정이 제일 강력한 네. 규정이고요. 나머지 규정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LH 사태로 국민들의 공분이 이제 높아지고 또 국회에서도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네. 이제 요청이 많고요. 그래서 과태료 규정 범위도 형벌로 전환하자는 이런 이제 지적들이 네. 있고 또 형의 그 정도도 좀 더 높이자는 이런 이제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몰수나 추징의 경우에도 네. 단지 전액 몰수가 아니라 3배 내지 5배 정도를 더 또 상향해서 몰수하자 네. 이런 네. 이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런 안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정부안보다는 좀 더 형벌이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이 한 가지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 뭐 미국이나 영국 등등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안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캐나다 이런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마련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엔의 반부패 협약 이런 게 유엔 차원에서 마련돼서 우리나라도 2008년에 이 협약에 가입을 한 바가 있고요. 네. OECD의 경우에도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OECD 가입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엔과 OECD에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제정하라는 이런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이번에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다른 선진국처럼 꼭 제정이 돼서 이런 국격에 맞는 그런 반부패 청렴 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익위원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발의를 했습니다만 통과시키지 않은 곳은 바로 국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짚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다면 이번 LH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좀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진작 제정이 됐다면 이번 LH 사태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보면은 공직자들이 이런 이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 직무에 회피하도록 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강제 수단이 마련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몰래라도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발각이 됐을 때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더라면은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고 무척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국회에도 책임이 절반이 있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영란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법안이 사실은 발의됐을 때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법안의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죠. 부패와 관련된 이 부정청탁 금지법 하나만 통과가 됐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계속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자, 위원장님 사실 국회의원도 지내셨습니다. 왜 국회에서 이 법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또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의정활동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번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법안 심사라든지 네. 또 이런 그 다양한 지역구의 민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사익과 공익이 침해 충돌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의원들께서도 또 통과시킬 이런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LH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꼭 공직자 윤리를 네.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상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도 인식을 하고 있고 오늘 실제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공청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네.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거쳐서 다음 주 내로 법안 심사를 거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현재 국회에서 일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과연 국회가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키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그리고 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등등이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라고 할까요? 어떤 청렴도 차원에서는 또 많은 부분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 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면서 3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3위. 사실은 우리 국가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팎인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받은 점수가 61점인데 이게 역대 최고 점수라고 합니다. 이제 더 높여야지만 되겠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위원장님?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가 50위권 후반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50이요? 네. 59위 정도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실상 낮은 국가 청렴도를 기록했고요. 4년 연속 그동안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대 최고 점수인 이제 전 세계 33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비교할 때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마다 이렇게 상승을 국가 청렴도가 상승한 것은 네. 국민 여러분들의 청렴에 대한 의지와 또 우리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관심 그런 실천 덕분이다 생각하고요. 또 관련된 우리 공직자들도 자정 노력을 통해서 네.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상승했다고 생각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부패 방지를 위한 이런 제도가 완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권익위의 부정 청탁금지법이라든지 또 공공재정환수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 또 최근에는 공수처법 네. 이런 것들의 제도의 완비가 청렴도를 높인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은 이런 반부패 관련된 청렴도를 높이는 제도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되면은 국가 청렴도가 지금 현재 우리 국정 목표인 세계 20위권 진입 네. 이것을 이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